자, 116페이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감가상각 여러 가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기계를 취득하였다. 취득원가 120만원, 잔존가치 20만원, 내용연수 5년, 3차 연도까지 분석하시오. 먼저 정해법, 가장 쉬운 방법. 자, 먼저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X1년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12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을 차감해야 되겠죠. 12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갖고 하고요. 내용연수 5년이니까 나누기 5 혹은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0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뭐 1차 연도에는 금액이 같겠지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감가상각비, 약자로는 감가상각비를 DEP라는 약자를 많이 쓸 거예요. 그 데프리시에이션의 약자 앞글자 3개, DEP라는 말을 많이 쓸 거고, 통계 같은 거 할 때도 감가상각비를 DEP라 쓰거든요. 그리고 누적이니까 시그마. 시그마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되죠. 20만원 한 번 누적됐으니까 마지막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이라 함은 바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거니까 세 개를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 12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원이었죠. 장부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예,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 보면은 2차년도 역시 감가상각비는 정해법 감가상각비는 동일하니까 뭐 20만원 나오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1차, 2차 누계 합쳐진 거니까 40만원이 계산되고요. 장부금액은 이제 12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이니까 차감해서 80만원이 2차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되겠죠. 자, 3차년도 역시 감가상각비는 20만원 나오겠죠. 누계액은 3번 누적됐죠. 20만원씩 3번, 6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요.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20만원에서 누계액 60만원 차감한 금액인 60만원이 바로 장부금액이 되겠죠. 예. 가장 쉬운 방법인 정해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고요. 이번엔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연수합계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하죠. 120만원에서 20만원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여기에 5년이니까 연수합계가 15가 되죠. 15분의 5. 계산기 누르면 333, 333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계액은 333, 333이 되는 거죠. 장부금액은 우리 취득원가 12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33, 333을 뺀 866, 667이 되겠죠. 2차 감가상각비 계산해 볼게요. 2차 연도는 마찬가지 감가상각 대상 금액 기준하니까 120만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15분의 이제 4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266, 667이 나와요. 누계액은 두 개 합쳐진 거니까 60만원이 누계액이 계산이 되고요.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1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6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6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겠죠. 3차년도 볼게요. (12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하고 15분의 3이 되겠죠. 20만 원이 3차년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 합쳐져서 8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 금액은 1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80만 원 차감하니까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게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장부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해법에 대해서 볼게요. 정률법에 대해서 볼게요. 정률법. 정률법까지만 이걸 다 분석하고요. 그 다음은 분석을 하지 않을게요. 정률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미상각 잔액이니까 최초에는 취득원가인 120만 원 갖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정률법 상각률을 30%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30%, 0.3을 곱한 게 되겠죠. 36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이 돼요. 장부 금액, X년도 만의 장부 금액은 120만 원에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 36만 원 차감한 금액인 84만 원이 되고요. 이 84만 원이 다음 연도의 X년도 기초 장부 금액, 즉 미상각 잔액이 8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0% 0.3 곱해서 2차년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계산하면 이게 25만 2천 원이 계산되고요. 누계액은 두 개를 합친 거 61만 8천 원이 누계액이 되겠네요. 장부 금액은 120만 원에서 61만 8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돼요. 61만 2천 원이군요. (58만 8천 원이) 장부 금액이 되고요. 액 3년도 마찬가지 기초의 장부 금액은 58만 8천 원이 되겠죠. 0.3 하면 감가상각비 나오고 이게 176400 나와요. 누계액은 이렇게 3개 합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61만 2천 원에 2개 합친 거니까 여기에 얘를 합쳐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788400 나오고요. 그리고 120만 원에서 788400 뺀 거, 이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411600이 계산이 되네요. 이게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인데 3차년도 감가상각비 176400 있죠. 이거를 빨리 푸는 팁이 있는데 책에는 약식이라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률법 혹은 이중체감법도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우리가 120만 원에 출발하겠죠. 미상각 잔액, 거기에 상각률을 곱해요. 0.3을 곱해요. 그럼 이게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그다음 2차부터는 상각률을 뒤집어요. 30% 반대 70%로. 그럼 이게 2차년도 상각비, 그리고 3차부터 계속 이 뒤집힌 형태로 가면 돼요. 이게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돼서 계산기 누르면 17640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취득원가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 약식, 팁이 좀 적용했을 때, 알았을 때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팁도 알아두시는 걸로 하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좀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 120만 원 A라고 가정한다면 0.3A가 되니까 36만 원은 0.3A라고 하겠죠. 그럼 84만 원은 A에서 이 0.3A를 뺀 거죠. 다시 말해 0.7A가 이 84만 원 돼요. 거기 0.3이니까 A가
120만 원, 0.3, 0.7 이렇게 하면 2차 상각비가 나오는 거고 3차도 마찬가지 개념이 돼요. 이중체감법에 의해서는 감가상각비만 계산해 볼게요.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에 의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요. 얘도 미상각자네 기준하죠. 120만 원에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2 더블. 이중이 더블을 말해요. 2에서 상각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계산된 이 금액이 바로 1차 년도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2차부터는 상각률이 뒤집히면 되죠. 이게 5분의 2가 40%고 반대가 5분의 3 혹은 60%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2차 년도 감가상각비. 3차 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뒤집힌 형태 5분의 3 이렇게 진행을 하면 혹은 뭐 60% 이렇게 진행하면 3차 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의 경우에는 얘는 그냥 눈으로 풀도록 할게요. 얘는 앞에는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하니까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100만 원 기준이고요. 분모는 총 예정 생산량이 10만 단위예요. 1차는 분자가 3만, 2차는 분자가 2만 5천, 3차는 분자가 2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계산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감가상각의 해계처리라고 나와 있죠.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면은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 요구하는 경우. 요건 제조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 관리 회계에서 배우는 거니까 뒤에서 배우시면 되겠지만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가 돼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거는 제공품이 되고 완성되면 제품이 되고 팔릴 때 매출 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계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혹은 제조 원가,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간접적으로 차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감가상각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우리는 120페이지의 제거를 보도록 할게요. 제거는 장부에서 제거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처분됐을 때 제거되겠죠. 2번은 폐기 처분을 말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1번 처분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 제거 시 발생하는 손익. 그래서 유형자산 제거 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 처리한다는데요.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거기 있는 것처럼 순매각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데요. 자, 한번 그림은 밑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취득원가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매년 상각을 하겠죠. 1차 년도 말에 장부 금액, 2차 년도 말에 뭐 장부 금액이라 했을 때 2차 년도 말에 처분을 한다. 이때 처분을 한다. 처분 시점에 이 북밸류, 장부 금액과 바로 이 처분가 있죠.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로 처분하거든요. 이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전부 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요.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다 당기 손익. 그러니까 처분 이익은 수익, 처분 손실은 비용이 되겠죠. 제가 처분 손익이 되고 장부 금액보다 높게 팔면 처분 이익이고요. 낮게 팔면은 처분 손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거다. 그럼 결국 유형자산에 대한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인 북밸류. 이 북밸류를 찾아라. 이게 유형자산 문제를 푸는 모든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재고자산 문제는 상품 팁박스를 그려 푸는 게 키포인트라고 한다라면 그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배분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 그러면 유형자산은 전부 다 장부 금액을 찾는 게 키포인트고요. 이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어떤 거예요? 바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거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게 바로 장부 금액이니까 결국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는 거고, 즉 감가상각비를 찾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책에서 보면 여기 책에 있는 걸 적어봤는데 이 순매각 금액, 매각 금액에서 매각 부대 비용을 원래 차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처분 수수료 2만 원이 들어가면 2만 원을 뺀 98만 원이 순매각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매각 부대 비용이 잘 안 나와요. 유형자산에선. 그래서 그냥 처분가와 장부 금액의 차이라고 처음에 그냥 정리해도 이론된 정리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쨌든 이 처분가와 장부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다. 이렇게 처분 손익을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가에서 처분 시점의 북밸류 장부 금액을 처분한다. 그건 처분 손익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고요. 처분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이 나오게 구조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장부 금액보다 높게 팔면은 처분이익이라 그랬는데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양의 금액이 나올 거고 장부 금액이 더 크면 음의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왜냐하면 보기에서 플러스 뭐 100원도 있고 마이너스 100원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자, 몬스터는 X1년도 초 기계를 110만 원에 취득,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다.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85만 원, X3년도 초에 85만 원을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요? 자, 여기 분기가 막 나오는데요. 제가 분기를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림으로 풀어 충분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처분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북밸류, 장부 금액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따라가고 보신다면 110만 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11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돼요. 감가상각을 할 테니까 이게 쭉 내려가고 있겠죠. X1년도에 취득했죠. X1, X2, 그리고 X3년도 초니까 X2년도 말에 이때의 북밸류, 장부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계산해 볼까요? DP 취득원가 110만 원 정해법이었죠. 보면 취득원가 110만 원에서 정해법이니까 잔존가치 10만 원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혹은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죠. 혹은 나누기 5 같은 건지 아시겠죠? 2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된다. 그래서 20만 원씩 한 번, 두 번 상각하네요. 즉 40만 원 상각했으니까 장부금액 처분 시점에 이 북밸류 장부금액은 얼마? 70만 원이 장부금액이고 얘를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85만 원에 처분했죠.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 페어밸류로 처분되니까 FV라고 표현할게요. 걔가 8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처분손익이고 바로 처분이익이 된다는 거죠. 15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15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결국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15만 원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 풀면 된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죠. 장부금액과 이 공정가치의 차이가 처분손익인데 위로 팔면 처분이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처분의 분계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처분의 분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구사항 2번의 분계만 해볼게요. 처분 직전에 시산표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X3년도 1월 1일 시산표를 보면 시산표, 트리얼 밸런스. 자, 기계 장치가, 기계라 할게요. 기계 장치가 110만 원. 취득 원가로. 감가상각을 두 번 했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 처분 직전에 시산표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고요. 밑에 처분의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처분한다. 수원 분계에서는 처분했다 라고 하면 다 현금 받은 거예요. 현금 85만 원에 처분했다. 현금이 85만 원 증가하겠죠. 85만 원.
그리고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이 기계 장치를 제거하죠. 회계에서 제거는 반대 자리에 기록하면 되죠. 그 대변의 기계 장치. 기계라 할게요. 110만 원. 그리고 여기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이렇게 해서 장부에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제거하고요. 분계를 푸는 사람은 이거 대차 차이를 맞춰요. 그래서 대변이 비면 이익이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그리고 대차 차이로 15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분계. 분계를 풀면 좀 느리지만은 처분 시점에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특히 이 부분, 이 유형자산이 취득원가로 감소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감소한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이 금액 85만 원 얘가 처분가,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라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금액, 기계장치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합쳤을 때 이게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즉, 이 처분가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 자, 122페이지 장부 금액 라인의 변경을 보도록 할게요. 책을 보시니까 우리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이런 거 다 전진법 사용했죠.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아시죠? 자산 처리하는 거, 뭐 손상 혹은 재평가 등에 의해서 전부 다 전진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엔 장부 금액 라인이 변경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감가상각비, 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아요. 자, 얘가 뉴 취득원가. 이 취득원가가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바뀔 수 있으니까. 뉴 취득원가. 잔존가치 바뀔 수 있죠. 뉴 잔존가치. 식은 정해법처럼 정했어요. 그래서 잔여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겠죠. 물론 이 방법은 뉴 감가상각 방법. 방법도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전부 다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인데 예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2번 X년도 말에 350만 원 처분했다. 처분 손익이 얼마냐? 얘 포인트를 가지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그림을 그려 풀만 한데 다시 뭐 X0년 1월 1일 내역연수 5년인 기계를 450만 원 취득하였다. 450만 원이 취득 원가예요. 자, 그리고 내역연수 5년, 그다음에 X2년 1월 1일 날 뭐 130만 원 투입하여 기계를 수리한 결과 내역연수 2년이 증가되었다. 내역연수 2년이 증가했다. 이게 뭘 말해요? 바로 자본적 지출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바로 변곡점까지를 찾아요. 그럼 여기서는 X0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X2년 1월 1일 자본적 지출로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저 지점까지를 먼저 계산해요. X0, X1, X1년도 말이죠. 예. 요 시점까지를 찾아요.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볼게요. DP, 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450만 원이 취득 원가고요. 잔존 가치가 지금 없죠. 내역연수 5년이네요. 정해법이 5로 나누니까 90만 원씩 상각을 했어요. 90만 원씩 한 번, 두 번 상각했죠. 180만 원 상각한 거네요. 450만 원에서 180만 원 차감하니까 27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돼요. 현재 27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쭉 얼마? 130만 원이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속 원가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는데 실무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싫어하겠죠. 왜냐면 이 라인 자체, 장부금액 라인이 변경되니까요. 어쨌든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새로운 취득원가는 400만 원이 돼요. 그럼 X2년도부터는 이 400만 원 기준 상각 라인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볼게요. 바로 DEP2. 새로운 감가상각비, 새로운 취득원가다. 새로운 걸로 하면 돼요. 여기 400이죠. 400만 원이 새로 정해진 거니까 400만 원이 새로운 취득원가. 문제는 뭐 잔존 가치는 없다고 했고요. 정액법도 변화가 없고요. 내년 연수인데 보세요. 원래 5년인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 3년이 남았죠. 그리고 추가로 2년이 더 연장됐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점, 이 변경된 시점이죠. 이 시점 남아있는 내용 연수, 이걸 잔여 내용 연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5년인데 2년이 지났어. 3년 남았는데 2년이 연장, 5년이죠. 그래서 80만 원이 감가상각비, 320만 원이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얘를 얼마에 처분했어? 350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차이 30만 원이죠. 30만 원, 요 차이 3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풀어낸다. 이렇게 풀어낸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푼다. 해설에 분계가 있지만 분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계는 할 필요도 없고 이 그림만 풀면 돼요. 바로 이 그림은 무엇을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바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좌표를 그릴 수 연습이 되면 돼요. 근데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복습할 때 이 좌표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안 보고 연습하면 되고, 그래서 책도 그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어요. 네, 책에 있는 것보단 여기 제가 실제로 그린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예. 자, 예제 3번을 볼게요. 자, 예제 3번이 의미하는 것은 몬스터는 X1년도 10월 1일 기계를 81만 원에 취득. 취득시험 기계장치의 내용전 4년, 잔존가치 만원으로 추정. 연수학계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중취득이에요. 옆에다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X1년도 뭐 1월 1일이지만 언제? 10월 1일 날 취득했어요. 12월 31일이고 X2년이고 여기가 9월 30일, 여기가 12월 30일. 이렇게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연수학계법이에요. 4년이니까 4, 3, 2, 10분의 4가 1차 상각이죠. 그러면 10분의 4가 적용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1년 동안 10분의 4가 적용이 된다. 왜 10분의 4인지 알겠죠? 연수학계 4년, 4, 3, 2, 1, 분모 10, 잔여 내용 4년, 그리고 이 구간부터 1년 동안 10분의 3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X1년도는 좀 잘 계산하더라고요. X1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해 볼게요. X1년도는 81만 원 취득원가, 그리고 잔존가치 만원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80만 원. 연수학계법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상각률 10분의 4. 월할 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중에 취득하면 11로 나누면 한 달이 나오고요. 10, 11, 12, 세 달이죠. 예. 이렇게 해서 8만 원이 계산이 돼요. 이게 X1년도 감가상각비. X1년도는 잘 구하는데 X2년도를 잘 못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X2년도는 이렇게 되죠. 10분의 4가 적용되는 게 9개월이고 10분의 3이 적용되는 게 3개월이다 이거죠. 두 개 합친 게 감가상각비고요. 그래서 이렇게 80만 원에 10분의 4의 구간이에요. 10분의 4고 얘가 9개월, 12분의 9개월이 들어가고 플러스
나머지 80만 원에 여기는 10분의 3이 적용되는 거죠. 10분의 3이 12분의 3개월이 적용이 돼요. 예. 두 개를 합쳤을 때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월할상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뽑은 기출문제 두 개 같이 풀어볼게요. 관련 문제. 7번 문제를 볼게요. 뽑히는 거는 그때 가서 뭐 간평사가 좀 간평사 뽑히는 거고, 관세사가 더 좋아 보이면 관세사가 좁히는 거니까 뭐 뽑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또 문제풀이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여기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적지도는 않아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2021년 관세사 기출. 자, X1년 1월 1일 기계를 취득 62만 원,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2만 원, 정해법. X3년 1월 1일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학계법 변경. 이거 그러면 X3년 감가상각비 물어보네요. 출발은 62만 원. 그림 그리죠. 그럼 변하는 지점이 X1, X2까지는 가겠네. X1, X2. 변곡점의 이 장부 금액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겠죠. DP1이라고 표현할게요. 62만 원에서 2만 원 빼겠죠. 바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표현하죠. 60만 원에서 내용에서 5년이잖아요. 8만 원씩 생각하겠죠. 8만 원 아니구나. 12만 원씩 생각하겠죠. 12만 원씩. 한 번, 두 번 생각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계산기 누르면 62만 원 나누기 24만 원. 38만 원이 나오네. 여기 장부 금액은 38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수학계법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가요. 그런데 DP 물어봤으니까 문제의 답은 이 DP2가 답이 되겠죠. DP2. 새로운 취득원가는 38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변곡점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건 2만 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연수학계법도 잔존가치를 빼니까. 그리고 내용연수도 변화가 없죠. 근데 원래 5년인데 2년이 지나서 3년이 자녀 내용연수가 돼요. 3년. 그러면 연수학계법 3이 1, 6분의 3. 연수학계분의 자녀 내용연수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18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이 2번 되겠네요. 요 정도에서 계산이 끝나니까 이거 1분 만에 풀 수 있겠죠. 숙달되면. 요 정도. 계산 많이 하지도 않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푸는 거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는 2023년 관세사. 볼까요? X2년 7월 1일 기계를 취득하였다. 이것도 기중취득이니까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취득원가 100만 원, 잔존가치 4년,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 100만 원의 10%니까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란 얘기기도 하죠. 원가 모형, 정률법과 연수학계법을 적용했을 때 X2년도 감가상각비. 일단 연수학계법 먼저 할까요? 니은. 연수학계법에 의해서 X2년 DPA 계산해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 90만 원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X1년 7월 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1차 상각은 X2년 6월 30일. 그러니까 X2년의 6월 달까지는 이제 1차 상각이 들어가죠. 4년이니까
10분의 4에 12분의 6이 적용되겠죠. 그 나머지 6개월은 이렇게 되죠. 90만 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10분의 3이 적용되는 거죠. 12분의 6. 요게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겠죠. (31만 5천 원) 계산되네요. 계산기 누르는 게 31만 5천 원. 뭐 여기만 계산해도 답은 3번이란 거를 찾을 수 있고요. 정률법 마찬가지로 X 2년 BEP를 찾아볼게요. 정률법은 미상각잔에 기준하죠. 1차 연도는 100만 원을 기준해요. 상각률은 50%고요. 근데 1월 1일 날 취득했으면은 1월 1일 날 X1년도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얘는 X1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이니까 여기서 X2년도 거 계산이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6이 적용되고요. 2차는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상각된 거니까 미상각잔에 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상각률 50%에 12분의 6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버리겠네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예. (37만 5천 원이) 계산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 제거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해 봤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